안녕하세요. 실천적 투자자입니다. 오늘은 기업 가치 이야기를 할 텐데요. 가치 투자. 기업 가치에 관한 이야기는 다른 동영상에서 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가치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가치 투자 이외의 투자, 뭐 차트 매매가 가장 흔한 거요. 뭐 퀀트 투자도 있죠.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제가 최근에 가치사 연구소 어떤 분이 글을 올리셨던데, 뭐 가치 투자를 버리고 뭐 차트 매매를 하니 돈을 벌었다, 착각일 수 있겠죠. 제가 이제 몇 번 계속 반복된 이야기인데, 어떤 분야에는 가장 잘 나가신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의 조언을 듣는 게 가장 궁극적으로 현명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 있잖아요. 물론 어떤 분이 말하는 뭐 가치 투자 아니어서 돈 버는 사람도 있겠죠. 문제는 확률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가치 투자, 주식 투자에서 최고봉은 워런 버핏이잖아요. 워런 버핏은 기본이 가치 투자에 기반한 거예요. 물론 이제 가치 투자 기반한 방법,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뭐 이제 책을 쓴 거 아니니까 그걸 추론해서 여러분들이 책을 썼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실전에서 어떤 식으로 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책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가치 투자를 하고 싶어요. 어떤 기업 가치를 감안한 투자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씩 가르치길 바라는데, 그렇게 저도 많이 읽었지만 그게 없어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접하는 동영상, 뭐 유튜브도 있고 주식 방송에도 보면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차트 매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실상은 저희가 이제 본받고 싶은 사람은 그분들이 아니잖아요. 워런 버핏을 본받고 싶고, 피터 린치라든지 필립 비서, 뭐 켄 비서, 이런 망대로 톨라니 이런 걸 본받고 싶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 방식도 아닌 우리나라 방식에 걸맞는 뭐 구체적인 재무제표 뭐뭐뭐 보고, 또 기업 가치 뭐뭐뭐 보고, 또 어느 시점에 사고,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PBR 퍼에 사고, 회사 상황이 어떻게 변할 때 사고, 어떨 때 팔고, 어떨 때 홀딩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길 바라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어떤 책에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스스로 깨우칠 부분이에요. 근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저희들 이제 뭐 국영수라든지 어떤 대학교 가면 전공적 서적을 뭐 배우잖아요. 근데 되게 구체적이잖아요. 정말 한 권, 되게 자세히 나온단 말이죠. 근데 주식 투자에 관해서, 특히 이제 가치 투자, 뭐 이런 그런 것에 관해서 구체로 나온 게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돈 버는 사람이 없냐?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법을 배우고 싶고 그분들 살고 싶은데, 저희들은 이제 되게 자세한 걸 원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단 말이죠. 그리고 막상 돈을 번 사람조차도 저희가 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달콤하게 말씀하시는 차트 매매라든지, 주가가 올라갈 때 올라타는 방법, 뭐 퀀트 투자, 그게 좀 더 확 와닿거든요. 쉽게 와닿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하게 되죠. 근데 물론 그런 게 항상 돈이 있냐? 그게 아니에요. 또 벌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상식선에는 기업가치 감안하고, 그 기업가치 감안할 때 저가일 때 사가지고 홀딩하다, 이게 좋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뭐 책에도 많이, 이제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책을 많이 읽자했잖아요. 그 책에도 나와요. 같이 좀 하라고. 근데 저희가 이제 막 살라니까 구체적으로 모르잖아요. 근데 또 이제 차트 매매나 콘투자는 또 되게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혹해요. 혹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잠깐만요. 그래서 책에도 나옵니다. 뭐라고 나냐면, 가치 투자를 실상은 진짜 소수만 한대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소수밖에 못한 이유가, 어찌 보면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면 좋겠는데,
막연은 알겠지만 구체적 방법이 알려주는 책도 없고 그런 분도 많이 없고 가치투자로 많이 벌었던 그분들도 우리한테 안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투자가 어려운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또 기업 가치가 증강을 보면서 먹는 방법이거든요. 가치투자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일반인들 사람의 본능은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어떤 결과물을 이렇게 나는 것을 보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본능에 충실한 방법이 아니에요, 가치투자는. 그래서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투자 하려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가치투자 하지만 회사 기업 분석을 한다. 그렇지만 나는 차트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제가 뭐 보신 분은 알겠지만 세스클라머는 책을 제가 좀 되게 여러 단락을 나눠서 올린 동영상이 있거든요. 거기도 나와요. 가치 투자자 탈을 쓴 사람이 많다. 가치 투자한다 하지만 실상 가치 투자 안 해. 그럼 언제 드러나냐? 가치 투자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죠. 돈 많이 벌기 위해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안 잃기 위한 거예요. 뭐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먹었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전엔 엄청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먹을수록 이게 평탄하게 무난한 게 되게 좋은 거구나. 왜냐면 돈이 엄청 많다고 행복이 막 몇 배 되지는 않아요. 근데 돈이 너무 없잖아요. 좀 약간 불행해요. 근데 가치투자는 기업의 물론 이제 제가 기업가치 이야기를 따로 할 거예요. 조만간. 기업가치 중에 이제 자산가치도 보고 수익가치도 보고 미래가치 다 따라서 그나마 적절 가격 이하에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벌기도 하겠지만 잃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아니라는 거 아니고요. 차트 매매보다는 훨씬 리스크가 적다는 거예요. 콘 투자보다는 리스크가 훨씬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가들이 이제 많은 책이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읽을 거잖아요. 그 책에 나와요. 그나마 가치 투자하는 게 궁극적으로 계속 돈을 쌓는 방법 중에 가장 최고라 그래요. 그리고 가장 상식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말도 솔직히 제 말에 의해서 깨우치는 것보다 대가리 책 보면 나와요. 그렇게 저희들이 본받고 싶은 사람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근데 그분은 항상 가치 투자를 하래요. 또 이제 제가 지금 짧은 동영상 찍으니까 깊게 들어가기 힘든데 깊게 들어가면 시간이 훅 가니까 가치 투자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한 명만 기업 가치 감안해서 산 게 아니라 가치 투자 방법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물론 여러 가지 게 아주 여러 가지는 아니야. 제가 이제 말하면 자산가치를 보든지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가치, 자산가치 쪽들 수익가치 보든지 아니 미래가치 보든지 세 가지 크게 말해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가치를 보는 거죠. 회사 갖고 있는 가치라든지 앞으로 낼 가치. 근데 가치 이제 문구가 나오는데 그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다른데 아무튼 기업자 감안해요. 근데 사는 위치도 다 달라. 근데 그분들은 다 돈을 번대요. 궁극적으로 돈을 쌓아가고. 그래서 가치 투자가 의미 있다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책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책을 읽으셔야죠. 서체 읽으면서 주식 사면서 그 책에 나오는 걸 다시 되새기고 깨우쳐야죠. 가치 투자는요. 제가 나중에 이제 기업가치 이야기를 하겠지만 가치 투자라는 게 되게 상식적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근데 어렵죠? 쉽게 말해서 가치 투자는 다 하고 싶어. 그렇지만 기다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고 실상 많이 안 해요. 과거에도 많이 안 했고 현재도 많이 안 했고 안 할 거고 미래도 많이 안 할 거래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치투자 연구소 카페 회원이잖아요. 제가 제 유튜브 구독자 중에 거의 많은 많은 분들이 가치투자 연구소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치투자 연구소 저도 이제 가끔가다 요즘은 글을 쓰는데 실상은 가치투자 연구소의 회원이지만 가치 투자를 안 하신 분도 되게 많이 있고 오히려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문구를 적어놓던데 가치 투자 연구소인데 불구하고 다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 하시든 저희들이 본받고자 한 그런 대가라고 평가할 수 있나? 아무튼 고수들이 많이 떠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책에 나왔죠. 가치 투자가 어려운 거 아니야 상식적인데 실제 어려운 이유는 이게 아는 건
지적면은 어렵지 않은데 실행하기가 어려워요. 기다림이 필요하고 또 실상은 막 예를 들어 자산가치만 보잖아요. 근데 자산가치를 보는데 PBR 1.0 사. 자산가치만큼 가격 형성돼서 그러면 힘들어. 쉽게 말해서 자산가치 대비 싸려면 수익가치는 안 좋을 때 PBR 하려 0.5, 0.3 이때 사는 게 좋아요. 또 이제 자산가치도 채권만 있고 매출 채권만 있고 현금이 없으면 또 문제가 있어요. 가장 자산가치 중에 의미 있는 거 자산은 이제 유동금 자산이나 현금 자산, 장기금융 자산, 뭐 저시총은 투자 부동산 있잖아요. 그거에 PBR 0.3, 0.5 그러면서 이제 장이 다 막 무너질 때 그때 매입할 때 의미 있거든요, 보통. 자산가치 대비해 싸다고 사는데 PBR 1.0이라 2.0에 산다. 안 올라가죠. 오히려 장기 잡을 때 주가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또 수익가치 대비 살려면 예를 들어 ROE 5짜리 사, ROE 10짜리 사. 근데 기업가치 대비 싸게 샀대. 싸게 산 거 같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 고가가 너무 비쌌거든. 그게 비해 싸 보여. 예를 들어 예전에 3만원짜리 지금 만원이야. 싸 보이잖아요. 근데 PBR 1.0, 2.0 막 이래요. 수익가치는 그렇게 안 높아. 근데 가치 투자 한 거 같이 착각하잖아요. 안 올라가요, 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산가치 대비된 PBR이 뭐 0.3, 0.5에 사야 되고 수익가치 보잖아요. 아우로 5짜리 10짜리 사면서 이게 가치 투자하면 안 되고요. 수익까지 본다면 최소 20이라든지 최소 15, 뭐 25, 30 그런 거 사면서 수익가치 이 회사 수익가치 대비 싸니까 나는 가치 투자한다 이렇게 하면 말이 돼. 또 미래가치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쌓여 이렇게 자산가치 수익가치 좀 나, 10, 15대. 근데 항상 PBR이야. 아니면 그 시총이야. 그 시총이 계속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미래가치가, 예를 들어서, 미래가치 있다는 대부분 종목은 제가 이제 평가한다면, 매출 증가해야 돼요. 이게 매출 증가 안 해. 근데 미래가치 있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산가치 좀 약하고, 수익가치 좀 약하더라도, 매출은 계속 증가하는 종목 중에서 고르는 게 미래가치 있다고 평가할 만해요. 당장 안 나와도 미래는 가능 있으면 미래가치 있는 거 아니냐. 그것이 틀린 게 아니라 주식 투자는 눈에 보여야 돼요. 이유는 그렇게 하면 안 보냐. 아니, 뭐, 현재 수익성, 뭐, 자산가치 없고, 수익가치 없고, 미래가치만 있는데, 투자하면 돈을 못 보냐. 아니에요. 벌어요. 내 말은 그건 엔젤 투자자예요. 주식 투자자는 보고,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 되게 재밌는 게, 수익성 나잖아요. 자산가치 좋아. 수익성도 엄청 좋아. 근데 주가 안 올라가잖아요? 엄청 괴롭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주식자는 보이는 게 있어야 돼. 최소한은 보여야 돼. 그래서 나 안 보이는 거 사겠다. 못 보이지만 나중에 미래가치 있대. 바이오 이런 거. 그건 엔젤 투자자인 게 상장 전. 평가하기 힘들 때, 상장하면 이제 보통 이제 비싸게 값을 안 쳐주면 증권사에서 이제 개별주 종목마다 주가를 매기잖아요. 그때 이제 점핑하는 거거든요. 돈 안 벌지만 시총 점핑을 해요. 그래서 장애 주식 할 때는 엔젤 투자가 말이 돼. 근데 상장했잖아요. 잘 버는 게 이렇게 널렸어. 근데 내가 사려는 게 안 벌어. 매출도 안 나오고 매출 증가도 안 해. 근데 미래가치 보고 상장했다. 그건 주식 투자라고 평가는 그렇고 엔젤 투자자라고 할 수 있죠. 저희가 생각하는 주식자는 보이는 건 최소 기본이에요. 보여도 주가 안 올라가면 정말 괴롭거든요. 이게 보이는 건 최소 보는 거 있어야 돼. 그래서 자산가치 없고 수익가치 없더라도 미래가치가 있다는 평가하려면 매출은 증가하는 상황이어야 돼요. 제가 이제 여러 번 언급했지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몇 년 동안 매출 계속 증가해 중있어요. 수익성은 안 좋았지만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는 판감이 줄이든지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나로 인해 순익도 폭발한 거죠.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안 보이는 가치는 엔젤 투자자, 장애 주식 할 때인 거고, 최소한, 상장 주식은, 상장 주식을 투자할 때는 최소한 매출은 증가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데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카카오 매출 증가잖아요. 그쵸? 미래가치는 좋아요. 저도 이제 계속 카톡을 하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이제 수익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좀 보면 카톡 상에 딱 보면 이제 여러 명인데 그중에 이제 생전 모르는 게 막 뜨고 이러거든요. 네이버나 마찬가지고 누군가 글을 안 올렸는데 중간에 딱 어떤 글이 있어. 그 이제 광고 글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기업 가치를 한번 볼 거냐. 근데 잘 생각하는 기업 가치가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시장에서 먹히는 기업 가치 판단 그런 기준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서 기업 가치를 본다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시각이 좀 중요해요. 왜냐면 그분들이 올릴 거거든. 그러니까 그분들을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올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올린 사람 따로 있거든요. 물론 여러 부류가 있어요. 이상한 사람도 있고 정상적인 사람도 있고 저희는 정상적인 사람을 활용하는 게임을 하는 건데 그분들이 볼 때 매력적인 기업 가치 대비 시총해야 돼. 그러니까 그 기준을 아는 게 중요한데 그걸 대부분 모르고 알려는 사람도 없고 고민도 안 하죠. 저도 당연히 그랬었고 지금 조금은 아는데 그 이야기 이제 나중에 해드릴 건데 그래서 그냥 4차까지 보되 자기 기준은 아니고 수주까지 보되 자기 기준이면 안 돼요. 미래까지 보되 자기 기준이면 안 돼. 자기가 볼 때 같이 선다고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의 시각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대신 그분들의 시각은 어떻게 갖냐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 올렸던 종목 올리는 종목을 공부하는 게 최고예요. 그 이야기를 나중에 해드릴 거예요. 아무튼 기가치를 본다 그런 툴을 하고 싶다. 다 하고 싶어요. 솔직히. 차트면 누가 하고 싶겠어요? 차트면은 뭐예요?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지만. 이 기가치를 도외시하고 주가 문제예요. 거래할 움직임만 보고 한다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어. 좋은 돌 때 괜찮아. 억 단위 투자할 때는 말이 안 돼요. 왜냐면 돈이 커질수록 마이너스 손실금의 10%가 1000만원 10%는 100만원이지만 1억 10%는 마이너스 치면 1000만원이죠. 10억 10%는 1억. 미치거든요. 제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으니까 다음 동영상이 또 이어서 하든지 아무튼 제가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아무튼 제가 가능한 10분 너무 짧아서 제가 이제 종이 울리잖아요. 좀 알람을 놓고 한 9분 10분 사이에 제가 지금 너무 많이 오버했어요. 다음 동영상이 더 이어가든지 아니면 다른 동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